안녕하세요. 해피런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최근에 몇 분이 이렇게 저랑 이렇게 특히 캐나다에 계시면서 현재 유학으로 오셨거나 모홀로 오셨거나 이렇게 이민이 잘 진행이 안 되신 분들은 저랑 몇 분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사연을 들어보면은 그다지 나쁘지 않고 최악의 상황도 아니고 지금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이 기회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좌불안석, 그러니까 불안해하시고 이게 과거에 막 그 힘들었던 거 생각하시면서 더 괴로워하고 '내가 잘못 살지 않았나?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미래엔 더 불안하죠, 현재 상황이 이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불안 속에서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특별히 주변에 또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기분이 업다운 되면서 굉장히 현재 힘들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런 상담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희 캐나다도 그러고 어 현재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정신적인 불안, 그 정신적인 공포, 우울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게 스트레스가 심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콜센터도 여기도 현재 운영하고 또 그 상담원들도 연결시켜 주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 유학생 오시는 분들, 이민하고 계시는 분들, 또 워홀로 오시는 분들, 또 이 현지에서 이민 진행하다가 안 돼 가지고 애를 먹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연을 들어보면.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들으면서 느낀 게, 저는 사실 여기서 오래 살았고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경우를 봐 왔고 다양한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다 이겨낼 수 있고 희망적이고 괜찮은데도, 몰라서 정보가 없어서, 그리고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어서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여리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힘을 얻는구나, 제가 이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저도 어차피 지금 굉장히 바쁘지만 이 시기에 내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뭘까 또 생각을 하다가, 제가 본의 아니게 굉장히 이메일도 많이 놓친 분이 많으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내가 지금 제대로 우리 구독자분들 사연들 다 정리했나, 이메일 다 체크했나 봤더니 워낙 스팸 메일도 많이 오고 다양한 메일들이 많이 오니까 무의식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를 막 이렇게 지우기를 했는데, 글쎄 휴지통에 우리 구독자분 사연들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뭐 3 월달, 2 월달 내가 답장을 안 해준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이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린 분들 제가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콜센터를 운영할 거예요. 지금부터 한 며칠간, 잠정적으로는 일 주일간 제가 답장을 못 드렸고,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고 우울하고,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러세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저랑 통화를 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업되고 살맛이 나고 신나고 너무너무 전화를 잘했다고. 근데 저는 별거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제 안에서 그런 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제 카톡 아이디를 밑에 더보기 설명란에 올려 드릴 테니까, 답장 못 받고 답답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들은 제가 어떤 뾰족한 수를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 현실을 너무 잘 아니까 제가 어떤 희망과 용기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 제 안에 사랑을 같이 나누고 싶으니까 그 카톡으로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주세요. "누구누구입니다. 상담 원합니다." 간단하게 내용 적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시간을 봐서 바로 답장을 드리면서 뭐 "1 시간 후에, 2 시간 후에 내일 상담해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해 드릴게요. 그래서 당분간 제가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러분 이메일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참 막막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잘 모르는 상황이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면 완벽하게 상대방을 알아야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로 빨리빨리 하고 하는 게 정확한 답이 갈 수 있고 내가 그 마음도 헤아릴 수가 있고 길도 잡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장 못 한 경우도 많은데, 그러신 분들은 제 카톡 아이디 드릴 테니까 바로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또 제가 사연을 놓쳤어요. 3월 26일 날 온 메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메일인데 '내가 놓쳤구나.' 그래서 이분 사연을 올려 드릴 건데, 그전에 희망적인 뉴스는
그래도 저희 BC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확진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12 일까지 비상 선포를 연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미국이 확진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옆에 주 알버타주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 또 온타리오, 퀘벡 각 주가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상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 잡히고 있고 정말 이 BC주는 지금 스트릭트해요. 사실은 뭐 모든 게 샷다운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돕고 열심히 한 덕분에 잘 되고 있어서 5월 12일 이후에는 잘하면 해제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5월 1 일부터 뭐 골프장이라든가 뭐 공원 같은 데 거의 이제 쪼금씩 오픈한다 그러는데 제가 막 돌아다녀 보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움직여요. 근데 다행인 거는 정말 이 거리를 잘 유지하고 그래서 '아 안전하겠구나.' 이게 몸에 습관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눅 들지 마시고 쪼끔만 참아요. 쪼끔만 참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밴쿠버 관광지잖아요. 볼 데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저는 사실 너무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매일매일 너무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내가 모아서 다음번에는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갈 만한 곳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사람도 별로 없고 뭔가를 또 얻을 수도 있고 정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제가 몇 군데 선정해서 알려 드릴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건 어느 정도 그래도 여기서 안정되고 이민자들이나 좀 이렇게 그래도 여기서 시민권을 받으신 분들은 정부의 혜택을 받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걱정 안 되는데 정말 이렇게 사연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아 내가 이번에 콜센터를 운영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사실 저는 그게 훨씬 편해요. 글을 쓰고 계속 글로 자꾸 주고받고 하다 보면 제가 이게 눈도 안 좋고 손도 안 빠르기 때문에 제 그냥 말로 하면은 딱 들으면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든지 연락 주시고 제가 또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 좀 쉬었다 또 할 거고 사실은 제가 지금 용기가 안 나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사연 하나하나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물어보고 이렇게 유튜브 생방송도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제가 용기가 안 나서 이거를 못 하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이것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너무 주눅 들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도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이 한 분을 또 이렇게 사연을 보내 드릴 건데 혹시라도 여러분도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까 봐 이 외국까지 와서 정말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순간 선택이 이 약간 비껴가서 이 캐나다 현실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8 년 10년 동안 영주권 못 받는 사연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신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분 소개는 캐나다 소도시에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은 지역은 얘기 안 할 거예요. 뭐 소도시라 그러면 알버타라든가 사스캐치원 뭐 이렇게 마니토바 주로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연락도 많이 오시고 또 대도시보다는 이렇게 온타리오주의 소도시에 계신 분들이 연락이 꽤 오시는데 이분도 소도시에서 현재 8 년째 살고 있는데 인제 딱 나이 50이 됐대요. 그런데 그러면은 인제 40대 42에 아이들 데리고 온 가족이 유학을 와서 이제 보니까 작년에 박사 학위를 땄는데 아쉽게도 지금까지 영주권이 없어서 계속 알아보는데 이제 박사 학위까지 있으니까 뭐 얼마나 엘리트겠습니까. 안 봐도 이렇게 상황이 예측되잖아요. 그래서 8년 동안 어쨌든 그 아이들 데리고 남편하고 혼자서 보니까 거의 가장 노릇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박사학위 받고 그 아카데믹 잡이나 관련된 전공 잡을 그렇게 찾으려고 그러는데 쉽게 잡히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케어하랴 일하랴 잡 서치하랴 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허드렛 일 이게 단순 노동질을 하면서 지금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고 계시는데 또 하필 남편분은 또 워크 비자가 없으니까 일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인제 주로 집안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막해서 이제 제 영상을 보다가 '칼리지를 도전해서 빠르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참 안타까워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어떻게 8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영주권도 못 받았을까.' 그냥 가슴 한켠에 그런 마음과 또 하나는 정말 대단하시다는 거. 지금까지 버텨온 거 대단하시고 또 한 가지는 8년 동안 영주권도 못 받고 돈도 없고 아이들은 아직도 손이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면요. 사실 가정이 많이 흔들리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가정이 흔들리고 깨지고 이런 사태를 많이 봤는데 아직까지 온전히 가정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희망을 갖고 아이들 잘 자라고 아무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은 정말 잘 사신 겁니다.
네 정말이에요. 정말 장한 엄마고 학생이고 정말 파워 woman이시고 앞으로 충분히 더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크퍼밋 받고 3 년짜리 가지고 지금 일을 하시면서 도저히 영주권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컬리지를 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컬리지에 가도 좋은데 공부는 자신이 있는데 정말 공부 잘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근데 돈이 학비가 문제고 일하면서 또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는데요. 글쎄 좋은 방법은 맞아요. 내가 허드렛 일을 안 하고 뭔가 전문적인 일을 칼리지에 가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자세히 상황은 모르지만은 칼리지 갈 수 있는 형편은 지금 안 되잖아요, 학비가 없어서. 그러면은 방법이 없어요. 으 지방 지금 소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짜 요식업이라든가 뭐 호텔 쪽이라든가 얼마든지 알아보면은 그 워크퍼밋 주고 영주권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는 보통은 지금 정보가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영어가 되시면은요. 티몰튼이나 월마트 같은 경우도 워크퍼밋 주고 영주권 진행하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외국인들. 근데 지금 티몰트는 지금 거의 안 될 것이고 월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을 많이 뽑아요. 왜냐하면 그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그 푸드 이런 에센셜 상품들은 굉장히 많이 잘 나가고 이렇게 각 시민들이 이렇게 스탁을 하기 때문에 그쪽 기회도 한번 보셔서 지금부터 돈은 없으니까 칼질이 힘들잖아요. 그럼 그런데 워크퍼밋 주고 영주권 진행하는 걸 지금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인제 특별히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워크퍼밋이 없다고 그러는데 없어도 이게 지금 한인과 잘 교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안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근데 우리 이민자들한테 최신 정보와 이민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잘 알려주는 분들은 우리 한인분들이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인 교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름대로 한인 교류 안 하시는 분들은 사연들이 다 많이 있으세요. 어떤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정서적으로 뭐가 안 맞는다거나 될 수 있으면은 외국인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안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를 하셔야지 잡을 얻거나 어떻게 하면 빠르게 이민을 할 수 있는 지는 방법이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현지에 한인분들하고 교류를 하시는 게 좋고 이 남편분들도 솔직히 한인 교류하시다 보면은 워크퍼밋 받고 영주권 진행하시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지방은 쪼끔 수월해요. 그래서 학교를 갈 수 없을 때는 사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이렇게 영어권이든 한국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일터든 간에 그 영주권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가시는 게 사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랫동안 살았고 영어가 좀 잘 되시면은 그 점수만 따면은 지금 여기서 학교를 다녔고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어 영주권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일단은 그것도 그 영어 점수 받아서 영주권 진행하는 것도 진행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어차피 허드렛 일 하는데 가급적이면 어차피 돈도 벌고 워크퍼밋 있으니까 인제 영주권만 진행할 수 해 줄 수 있는 스폰을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으시면 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이 아내분께서 지금 이걸 진행하고 계시는데 근데 사연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혼자서 일도 해야지 잡서치도 해야지 영주권도 진행해야지 그니까 이게 멘붕이 아마 왔을 거예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No 괜찮아요.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하지 않아서 그럴 거예요. 걱정 마시고. 그래서 제가 실예로 특히 지금 그 캐나다에서 석박사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꼭 좀 전달도 해 주시고 알려 주세요. 제가 전에 영상에도 한번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 음 제가 그 2003 년도에 이민 왔잖아요. 그때 대학원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 분들을 봤어요, 유학생이. 근데 유학생한테는 그런 어떤 혜택이 있더라고요, 소도시 같은 경우. 그 뭐 그 학비든 무슨 지원금이 나온다는 그 혜택 때문에 쉽게 소도시로 그 대학원을 가고 석사, 박사 학위를 하시는 분들 꽤 봤는데 공교롭게도 그분들이 처음에 시작은 좋아요. 근데 영주권이 없어 3 년, 4 년, 5년 지나다가 거의 10 년을 방황하는 걸 제가 엄청 봅니다. 왜냐하면 박사까지 밟아도요. 문제는 한 5 년, 7년 되면 박사 과정이 끝나더라고요. 근데 취업이 잘 안 돼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딸 선배나 친구들 중에 제 주변에 봐도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꼭 대학원을 많이 가요. 근데 희한하게 캐나다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 있고 석사 소지한 학생들이 취업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최근에 또 얼마 전에 그 깨달은 게 있어요. 주변에 그 회사 다니는 분들 그 상황을 보니까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굳이 현장 경험, 실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취업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그 매니저나 디렉터를 뽑더라도요. 어차피 그 회사 돌아가는 거는 실무 경험이거든요 사실은. 이 공부를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했든 대학교 졸업했든 상관이 없대요. 실무 경험이 많고 똘똘하고 이 팀웍을 이끌고 아이디어를 잘 내는 사람이면 연봉 뭐 20만 불, 30만 불 주는 것보다 15만 불, 10만 불에서 해결이 된대요. 그런 매니저나 다이렉터 뽑는데. 그래서 다 그런 사람들을 뽑는대요. 그러니까 대학원 나오고 박사, 석사 나오면 솔직히 허드렛 일을 할 거 아니잖아요. 다 어느 정도 자리를 포지션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캐나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 아는 이웃 그 아이들도 보면은 대학원 나오고 박사 코스 밟은 아이들이 대부분 미국으로 많이 가요. 미국은 지금은 또 아니죠. 전에 미국이 취직이 잘 됐었어요. 워낙 미국이 잘 됐었잖아요. 이렇게 경제도 좋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현실적으로 제 전에도 이메일 오시는 분 보면은 그 석사 과정으로 가면은 뭐 1년 동안에 뭐 하고요. 그 뭐 워크퍼밋 준다니까 혹하시는데 받으면 뭐 합니까? 석사, 박사 그 석사, 박사 코스가 가만히 보면은 그냥 공부만 하는 거지 실무로 연결될 수 있는 잡 카테고리가 아닌 게 많아요. 특히 경영학 박사 무슨 그 생물학 박사 뭐 케미컬 무슨 그 관광 경영학 박사 뭐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박사 뽑을 일이 없어요. 그니까 여러분 석박사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과감하게 그거는 영주권 후에 도전하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최근에 저 상담하시는 분도 공부를 너무 잘하시니까 정말로 이렇게 내가 이 차일드 케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원하는 공부를 해서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근데 제가 딱 퀘스천이 그거예요. "거기서 워크 퍼밋을 주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냐? 그거 아니면 유학해서 워크 퍼밋 3년 지나고 나면 어떡할 건데요, 영주권 못 받으면은." 그러게 8년 10 년이 금방 됩니다.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지금 이 사연 주신 분도. 근데 시간 빨라요. 그런데 아이들은 곧 대학을 가야 되죠. 엄마 아빠가 영주권이 없으면 아이 대학 갈 때 유학생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다급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때부터는 인제 현실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민을 오실 때는요. 칼리지를 도전하든 그냥 와서 머무러 때우든 전문 기술직 있는 데로 반드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석박사 공부 워낙 좋아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일단 영주권 받은 다음에 어떤 걸 도전해도 되고 어떤 잡을 다 해서 일할 수 있으세요, 능력이 있으시면. 그런데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는 이 캐나다에서 외국인들을 그냥 애국인 노동자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능력이 있어도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실제적으로 제 나이 또래인데 30대 여기서 박사 받는 또 친구도 있어요. 근데 생물학 박사예요. 미국에서 박사 자격증 있어요. 여기서 자격증 있어요.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하는데 그 관련적으로 일이 없습니다. 취직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데이케어에서 일하다가 어떤 때는 여행사에서 일하다가 어떤 때라도 무슨 상담사 역할을 하다가 어떤 때는 무슨 그 리서치 컴퍼니에서 일하다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 엘리트들 많으세요. 근데 공부를 잘하고 자격증도 있고 하는데 취업 잘 되는 과가 아니어 가지고 인력을 원하는 카테고리의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영주권이 없어서 박사 소지하고 10년 동안 있다 보면은 세월은 다 가고요. 그러고서 영주권 받고 나면 나이는 더 먹어 갖고 이 그 현장 실무는 또 없는 데다가 공부만 하다 뭐 이 캐나다를 잘 모르잖아요. 캐나다의 사람들의 성향, 문화, 취미 생활, 이 성향들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대화도 안 되죠. 팀을 이끌 줄도 모르죠.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캐네디언들하고 많이 어울리느냐 그 상황도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는 사면초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그러다가 시간 다 뺏기고요. 그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칼리지 그냥 취업 잘 되는 과 제가 제 영상에 다 나옵니다. 진짜 제 영상을 보시면요. 다 문제가 해결이 돼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고 지금 공부 중이신 분들 다시 워크 비자부터 시작해서 워크 퍼밋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주권 도전하시고 졸업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영주권 나온다면 그때 느긋하게 정부 보조도 받고 대학원 혜택도 많습니다. 그때 가서 얼마든지 도전하시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이미 사회 경험이 있고 칼리지도 여기 나왔고 이러면은요 캐나다 현실이 눈에 보이고 캐네디언들하고 쉽게 잘 어울리세요. 그러면 면접 볼 때도 그러고 어디 이력서 쓸 때도 훨씬 유리합니다. 아무리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를 밟아도요. 내가 여기 현장 젊은 경험이 없고 발렌티라든가 캐네디언들하고 어울릴 만한 이 제스처라든가 이 어떤 반응, 생각, 이 어떤 여기서 살아왔던 경험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학력에 그 지능적으로 지식적으로 박식한다 하더라도요. 캐나다 현실을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캐나다 현실 뭐 학창 생활부터 제가 공부한 것들 제가 사회생활을 하고 주변에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제 영상에 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이 코로나도 꼭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불안해봤자 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힘차게 나가는 거야. 해피런도 하시고 날씨 너무 좋아요 지금. 여러분 집에 계시지 마시고 동네 돌아다녀요. 괜찮아요. 마스크 딱 쓰고 해피런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노래도 부르면서 우리 힘차게 오늘 다시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또 만나요.